내 손에 쥔 칼이 그녀의 목에 닿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날 내 딸의 결혼식장에서 그녀가 나를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는 이 복수가 시작된다. 그녀가 나를 버린 만큼 나는 그녀를 지옥으로 끌어들일 테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다. 내가 1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때부터 내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다.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도 없이 오로지 딸 수진이를 위해 살았다. 수진이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를 낳았을 때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그녀를 키웠다. 낮에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며 그녀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쳤다. 수진이는 똑똑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장학금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뛰었다. 손가락이 부러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다. 아빠, 나 대학 가서 성공할게. 아빠 편하게 해줄게.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피로가 녹아내렸다. 그녀를 서울대에 보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때 그녀는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재벌 3세였다. 그의 가족은 서울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한 유명한 기업가 집안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수진이가 회사 프로젝트로 준호의 회사와 협업하다가 사랑에 빠졌다. 나는 처음에 반대했다. 우리 같은 서민이 그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이가 울면서 애원했다. 아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나 행복하게 해줄게. 결국 나는 허락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내 집을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샀다. 심지어 그녀의 시댁에 선물을 사기 위해 빚을 졌다.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렇게 말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예식. 나는 낡은 양복을 입고 그곳에 섰다. 손님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 뿐이었다. 수진이의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당신이 수진이 아버지세요? 좀 평범하시네요. 그녀의 말투가 가시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참았다. 수진이가 행복한 게 중요했다. 식장이 열리기 직전 수진이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빠, 오늘 좀 조용히 해줘. 시댁 쪽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정을 모르게 그녀의 눈빛이 불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친구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수진아, 이분이 내 아빠야. 수진이는 주저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분이야? 친절하게 와주셨어.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그냥 일하던 분? 나를 부정하는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진이는 나를 외면하고 사라졌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구석에 앉아 눈물을 삼켰다. 그녀가 준호와 키스할 때, 박수가 터질 때 나는 그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며 나는 다짐했다.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게 떠올랐다. 아내의 죽음, 내 청춘, 내 건강. 그런데 그녀는 나를 지라던 분이라고?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이의 시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옛 지인들에게 물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과거에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세금 탈루와 뇌물수수. 하지만 증거가 묻혔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수진이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가 대학 때 했던 아르바이트, 그때 만난 남자들.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더 깊이 파야 했다. 준호의 가족 비밀을 찾아야 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빚을 더 졌지만 상관없었다. 탐정은 곧 결과를 가져왔다. 준호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고 준호가 그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소문. 이 정보가 내 무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수진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녀가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나는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진이는 빛났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 유럽의 성당, 고급 호텔, 준호와의 로맨틱한 순간들. 나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가 나를 버린 대가로 나는 그녀의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그녀가 가장 아픈 곳을 찌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진이가 시댁으로 이사한 후 나는 연락을 끊었다. 그녀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처음엔 그녀가 걱정하는 척 문자를 보냈다. 아빠, 왜 안 받아? 건강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찾아올 때까지. 한 달 후, 그녀가 집에 왔다. 낡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빠, 왜 그래? 결혼식 때 미안해. 그냥 실수였어. 실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로. 실수라니. 내가 나를 부정한 게 실수야? 나를 힐하던 분이라고 한 게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시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알면 안 돼, 준호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만 가족이 반대할까봐 그녀의 변명이 역겨웠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차를 타주며 물었다. 내가 행복하면 됐어?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탐정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준호의 아버지, 김 회장의 과거. 그는 20년 전 건설 비리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노동자가 죽었지만 돈으로 무마했다. 증인은 사라졌고 기록은 지워졌다. 하지만 탐정은 옛 파일을 찾았다. 그 노동자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도. 나는 그 가족을 찾았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노부부. 그들의 아들이 죽은 후 삶이 망가졌다. 나는 그들을 만나 말했다. 저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복수합시다. 그들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증거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을 죽인 그놈을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한편 수진이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시댁에서 사랑받았고 준호와의 결혼 생활이 화목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 내가 그녀를 위해 저지른 작은 범죄를 알고 있었다. 내가 공장에서 돈을 훔쳐 그녀의 학비를 댔다는 사실. 그녀는 그걸 비밀로 묻어두었지만 이제 내가 그걸 이용할 차례였다. 복수의 첫 단계, 익명으로 김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과거의 죄가 드러날 거야? 준비해. 그는 동요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건 내 계획의 일부였다. 공포를 심어주는 거?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다. 아빠,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겨. 시아버지가 불안해하시고 나한테 물어보셨어. 내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글쎄, 왜?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약한 모습을 즐겼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노동자 가족과 함께 증거를 모았다. 옛 문서, 증인 진술. 그리고 수진이의 비밀도. 그녀가 대학 때 불법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 그걸 폭로하면 그녀의 이미지가 무너질 터였다. 준호의 어머니 불륜 소문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김 회장의 아내, 과거 불륜으로 아들 낳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수진이의 시댁이 동요했다. 수진이는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 소문. 너 알아? 왜 이런 일이?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 내가 나를 버린 카어머인가 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고통의 절정은 아니었다. 나는 더 기다렸다. 수진이의 눈물이 내 앞에서 흘러내릴 때 나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순간을 떠올리자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다. 이제 그녀의 완벽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왔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걸 빼앗아야 한다. 김 회장의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노동자 가족과 함께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뉴스에 나왔다. 유명 기업가, 과거 건설 사고 은폐 의혹 주가가 떨어지고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거짓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수진이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아. 준호 오빠가. 나한테 화내의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위선적인 포옹. 괜찮아질 거야. 내가 강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 수진이의 비밀을 폭로. 그녀가 대학 때 했던 불법 일, 그걸 증거로 모았다. 그녀의 옛 동료에게서 증언을 받았다. 익명으로 시댁에 보냈다. 수진 씨의 과거를 아십니까? 첨부된 사진과 문서. 시댁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다. 아빠, 누가 이런 짓을 해? 나와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위로하는 척했다. 누군가 내 적일 거야? 조심해. 하지만 진짜 고통은 준호의 불륜이었다. 탐정이 발견한 사실, 준호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했다. 이제 그 여자가 임신했다. 나는 그 정보를 수진이에게 직접 전했다. 익명 문자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그날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이는 지쳐 보였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수진아, 이걸 봐, 준호가. 너를 속였어.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빠, 왜 이런 걸? 거짓말이야. 하지만 사진을 보자. 그녀는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순간 나는 고백했다.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야? 결혼식장에서 나를 부정한 그날부터 나는 이걸 계획했어. 수진이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아빠. 너였어. 모든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내 삶을 버려. 그녀는 울부짖었다. 미안해, 아빠. 제발 멈춰.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었다. 김 회장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이 반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진이의 결혼 생활도 파탄났다. 준호가 이혼을 요구했다. 내 가족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그는 말했다.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무릎 꿇었다. 아빠, 용서해줘. 나 모든 걸 잃었어. 나는 그녀를 봤다. 그 눈빛에 과거의 사랑이 스쳤지만 분노가 더 컸다. 내가 나를 잃었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최종 복수가 남아 있었다. 준호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내게 쾌감이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져왔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복수는 그녀가 나를 버린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였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을 차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김 회장이 구속되었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뇌물과 사고 은폐 혐의 노동자 가족은 인터뷰에서 울며 말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어요.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수진이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준호가 모든 재산을 요구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애원했다. 아빠, 도와줘. 돈 좀 빌려줘. 나는 거절했다. 내가 나를 지라던 분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했다. 아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늦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더 퍼뜨렸다. 그녀의 불법 과거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수진이는 점점 망가졌다. 술에 취해 집에 오고 울며 잠들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내 딸이었던 아이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제발. 용서해.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최종 계획,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준호를 완전히 파괴. 탐정이 발견한 준호의 마약 사용 증거. 나는 그걸 검찰에 제보했다. 준호가 체포되었다. 수진이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아빠. 왜 여기까지?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 행복이 내 고통이었어. 그녀는 울었다. 나 죽고 싶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아팠다. 복수가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그녀가 회복된 후 나는 그녀를 떠났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나처럼 희생하지 마. 수진이는 홀로 남았다. 그녀의 삶은 폐허였다. 수진이가 칼을 들고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아빠,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나도 너를 망칠게. 그 순간 복수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예상한 결말이 아니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변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내가 갚아줄게. 그녀의 문자가 왔다. 나는 불안했다. 그녀가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내가 공장에서 돈을 훔친 사실, 그녀를 위해 저지른 범죄. 그녀는 그걸 언론에 제보했다. 내 아버지가 범죄자예요. 그 때문에 내 삶이 망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다. 이제 내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경찰이 집에 왔다.
조사받아야 합니다. 나는 구속되었다. 감옥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수진이가 나를 증오하는 만큼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수진이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허가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방문했다. 아빠, 미안해. 나도. 복수했어. 우리는 울었다. 복수의 순환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다. 감옥에서 나온 나는 변한 세상을 봤다. 수진이는 사라졌다. 그녀의 편지가 왔다. 아빠, 우리 서로 용서하자. 하지만 다시 만나지 말자. 그게 끝이었다. 복수는 승자 없이 끝났다. 조직 상처와 후회만 남았다. 나는 홀로 살았다. 과거를 회상하며 수진이의 어린 시절, 우리의 행복. 하지만 배신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 피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다. 작은 카페를 열고 사람들을 도왔다. 복수는 나를 가르쳤다. 증오는 자신을 파괴한다. 수진이는 해외로 갔다. 그녀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그녀도 후회하며 산다고.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생각했다. 그게 우리의 결말이었다. 영원한 상처 속에서.